자, 그럼 이제 전화 상담 저희 받아보면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이버가 좀 궁금합니다. 네이버 종목 들고 계시군요. 매수가 그리고 지금 비중 알고 싶습니다. 19만 원에 매수했고 20% 가지고 있어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기는 하네요. 가장 네이버의 매력 포인트 하나와 정말 리스크가 될 만한 포인트 하나 이렇게 딱 투자자분이 보셨을 때는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제가요? 네. 일단은 친구들랑 산 거긴 한 친구가 사자고 해서 산 거긴 한데 그것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매력 포인트는 친구가 좀 사라고 했다. 친구는 좀 많이 이렇게 뭔가 의지도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나 봐요. 네, 좀 친한 친구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중마고의 그 우정이 영원할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진단 내려드릴게요. 네이버입니다. 19만 원에 지금 평단가고 16만 원대로 지금 움직임을 가고 있는데요. 워낙 또 빠질 만큼 빠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박스권에서도 좀 움직임들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일단 박스권부터 좀 탈피해야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이때를 좀 타이밍으로 노려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네,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접근해 볼 만한 자리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중장기로 보기는 좀 어렵고 좀 단기나 단기 스윙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컨텐츠나 AI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안타깝게도 올해 사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이제 네이버 라인을 좀 매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이게 잠재적인 악재로 좀 작용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장 매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미 나온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평생 이 매각이 안 된다라고 보장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금 이 네이버 라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매각설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이 네이버의 주가를 좀 억누르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네이버 지금 이 정도면은 그래도 바닥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메이저 수급도 한 번씩 들어오는 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준 이 15만 원 구간대에서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음봉을 좀 보였지만 오늘 다시 이 15만 원을 깨지 않고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 네이버의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거에 있어서는 항상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더라도 이탈하게 되면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가 추후에 정말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기술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난다라든지 아니면 실적, 이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당분간 이 상방으로 좀 전환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됐을 때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보시다시피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구간에서 좀 저항을 받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지금 매물도 꽤 쌓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적어도 이제 상방으로 올라오게 되려면은 최소 200만 주 이상의 좀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시총이 가벼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런 시소 현상이 수급 시소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좀 반도체가 일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다시 꺾일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기술주들로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상승을 좀 보인 그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금 이 네이버를 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적어도 이제 스윙 정도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스윙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시청자님? 기다려봐야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너무 좀 답답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AS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커피 별다방 쿠폰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제작진 전화 끝나고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지금 신청들 하나씩 보고 있는데 이어서 지금 볼만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또 너튜브에 많은 분들이 삼전이 또 음전했습니다 이러면서 삼성전자에 관련한 또 종목들 문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의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이어서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살펴볼게요. 31만 7천 원에 30% 비중이고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원래 뭐 게임 섹터도 지금 뭐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때가 저가 찬스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12월에 있는 큰 대형 이슈가 있죠. 지스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 받고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역시나 이 기존의 이제 가장 대형 IP라고 좀 볼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주가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낮춰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틀그라운드 쪽에서 계속적인 좋은 실적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차트 이 재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1.9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조 원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조를 넘긴 적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를 넘어서는 그런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지스타라든지 혹은 신작 인조이에 대한 뭐 호평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계속적인 주가를 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지금 고가권에서 좀 조정이 나왔었던 거는 뭐 시장 영향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추세가 깨진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31만 7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수익권이시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21선 상단에 좀 안착을 완벽하게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은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라도 수급적인 측면으로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고 지금 바닥권으로 일부 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시장 반등이 나올 때도 일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가가 14만 5천 원 구간에서 35만 5천 원, 그러니까 100%가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그 부분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1선 깨지 않는 선에서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마지노선으로 좀 잡자면은 이전 저점 수준인 한 31만 원 정도로 잡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1만 원 선으로만 좀 잡고 보자라고 했고요.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 좀 긍정적인 피드백 주셨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참 밝으셔서 기분 좋아요. 마음은 밝지가 않은데 그래도 네. 힘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전화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봐드리면 힘이 날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저희 받아볼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게임주 문의를 드렸는데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그때 옛날에 게임주하고 한 2년 만에 주식을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네. 에코프로를 샀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최근 한 얼마 전에? 근데 한 10만 6,400원에 여기 확실히 저점 같아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지금 더 빠졌어요. 8만 3천 원까지. 맞아요. 바닥인 네. 줄 알았는데 지하 벙커가 네.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10% 갖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이 또 바닥이면 더 살지 고민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을 타서라도 조금 계속 들고 가고 싶다는 마음은 투자자님께서 있으신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 대장 아닌가요? 대장주니까. 잘 될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물어봐 나름 주세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섹터가 에코프로 2년 만에 다시 산 종목이다. 그럼 굉장히 네. 의미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님. 네. 만약 2년 만에
주식 안 하다가 딱 산다고 하면 어떤 종목 사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근데 시장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시장을 그래서 먼저 보고 그다음 접근하겠다. 자,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게 시장 접근해서 본 게 에코프로입니다. 네. 보셨을 때 지금 타점 좀 잘 들어간 건지 이제 분위기 업황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진 않다, 안 좋은 건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네,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를 완전히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주실랭 시간에서도 항상 이 2차 전지 관련된 질문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직까지는 이 2차 전지 섹터를 확 턴어라운드 시킬 만한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해줄 만한 재료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얼마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좀 더 상향 리포트를 좀 내게 되면서 잠깐 반짝 상승을 좀 보이기는 했는데 저는 여전히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미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 거의 2030년 구간까지도 땡겨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오를 때.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뛰어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뒷받침이 될 만한 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뭐 광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배터리 셀 자체에 대한 혹은 뭐 양극재에 대한 부분에 이 가격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라든지 그러니까 수익성이 다시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수익성이 좀 높아진다라든지 혹은 이 전기차의 판매량이 정말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되고 우리가 수출 지표도 계속 월마다 발표가 되는데 거기서 양극재에 대한 부분 혹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정말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뭐 정말 섹터에 혹은 전방 산업에 대한 회복보다는 지금은 수급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는 게 맞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지금은 그냥 반복 매매, 수급이 들어와줘서 끌어올려주면 수익을 챙기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도 역시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적자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시장 분위기 자체도 좋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4분기부터 갑자기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때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다가 바닥을 잡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돌아서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AI라는 뭔가 트리거가 좀 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올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미 이 2차 전지도 이제 기대감 이후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섹터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어야만 반도체처럼 이런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 10% 조금밖에 안 들어가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2차 전지를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일단은 지금 추가적인 대응하지 말고 좀 홀딩을 유지를 하자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거를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저점을 깨지 않는 수순에서 그냥 좀 홀딩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1차적으로 지금은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당장은 정리하지 마시고요. 좀 들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니,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돼요? 그 전기차 판매가 안 늘어나서 못 가는 거면 엔솔은 왜 이렇게 잘 가는지 혼자 지금 저 유튜브 보고 있는데 다들 잘못 사신 것 같다고 종목 하시는데 제가 잘못 2차 전지 골랐다. 안에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2차 전지를 잘못 선택한 걸까요? 그러니까 섹터 자체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네. LG엔솔은 잘 가는데 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에코프로는 못 가는 거냐. 이거는 종목 선별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또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어때요? 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사실 2차 전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2차 전지 붐이 불 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오르지도 못했어요.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막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하고 뭐 소재 쪽으로 수급이 더 쏠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좀 잡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자동차주들 이런 것들도 상승을 좀 많이 이끌어줬는데, 이런 쪽에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을 보면은 사실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시총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2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좀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키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배터리 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에서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가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재고들을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츰 조금씩 해소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엔솔은 그 나름대로 나만의 좀 마위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자님 리스크적인 측면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걸로 좀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들고 있는 걸 아예 손절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쵸. 그건 어렵잖아요. 그럼 좀 들고 네. 계시면서 평균가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어렵다 싶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네, 너무 오늘도 다 네, 이렇게 궁금증 방향을 진짜 많으신 것 같아서요. 또 공부하시라고 저희가 서적 선물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도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너무 받아주시길 잘 바랄게요.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또 종목을 샀는데 에코프로를 샀다 하셨는데, 저도 마음이 좀 아프다 보니 조금 더 길게 종목 상을 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도 전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어디서 저는, 전화 주셨어요? 현대 한국조선해양 아, 네. 19만 8천 원요, 40%. 알겠습니다. 19만 8천 원에 40%. 조선주를 좋아하세요? 좀 매력이 있네요. 언제부터 좀 이걸 눈여겨보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한 14만 원대부터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평가가 지금 그런데 19만 지켜만 원대. 보다가 네. 고가에 제가 매수를 했어요. 너무 얘기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라도 좀 타야겠다 그 생각 드신 건가요? 타이밍을 놓쳤죠. 알겠습니다. 뭔가 선제적으로는 잘 보신 것 같은데 평단가가 조금 높다라는 부분이네요. 좀 들고 가실 생각은 있으세요? 투자의 길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단기? 뭐 중장기? 지금 40%라서 네. 저는 그냥 들고 갈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봐드릴게요. 전문의 보시다시피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14만 원대부터 보고 있던 종목이었다. 그러면 네. 이제 보고 계신 투자에 어쨌든 뷰는 있으신 것 같은데 좀 평단가가 높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래도 뭐 LPG 운반선에 대한 수주 이야기도 있고요.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나름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죠. 뭐 기다리면 나을 건지, 그리고 지금 비중 정도도 보면 40%라 더 물타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이런 것도 고민됩니다. 지금 사실 뭐 물타기를 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무거운데, 마음이 무거운데, 일단은 한국조선해양의 차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뭐 블랙 먼데이와 함께 좀 급락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거의 최대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일부 고가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려면은 다음 대량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슈퍼사이클이다, 아니면은 뭐 최대 실적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기반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왔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이제는 더 좋아진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만 이제 이 주가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40%라고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어차피 못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저가를 좀 깨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비중 축소를 한 번쯤은 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충분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래야 좀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좀 뒷받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계속 이 회복만 바라보고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좀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분은 좀 감당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건 맞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고 지금 몇 년간의 좀 수주를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실적은 계속적인 뒷받침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 다 똑같습니다. 주가 상승이 좀 나올 때는 우리가 먼 미래, 뭐 수년의 미래를 좀 보게 되면서 아 이때의 실적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를 미리 끌어올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어느 정도의 예상 실적보다 뛰어넘는 수준이 좀 나와줘야 결국에는 좀 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필히 좀 실적을 같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했었던 이 어느 정도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그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친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지 혹은 뭐 하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비중 축소 가격대를 좀 잡자면은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한 16만 원에서 16만 5천 원 사이로 이전 이 급락이 좀 쏟아졌었던 가격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급락이 나왔었던 가격대에 보시면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좀 올라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시장 급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돼서 신규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 이 지지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가격대마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그 지지력마저 좀 잃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보자면 한 15만 원대가 이제 장기 이평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21선까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좀 추세가 좀 크게 좀 무너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지금 당장 뭔가 추락한다라고 해서 내가 바로 물타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확실한 이 바텀이 좀 잡혀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금 조선주가 좀 흐름이 지지부진하니까 비중 축소를 좀 하고 가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잘 살펴보시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축자에 찍히면 좀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참가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네. 별다방 쿠폰이랑 서적이랑 둘 다 준비를 해놨는데요. 선물 어떤 걸 좀 받으시면 그래도 기분 조금은 나아질까요? 아이고, 아니에요. 상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네. 저희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별다방 네. 쿠폰 그러면 저희 제작진 전화를 통해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너튜브를 보면서도 정말 물린 반려 주식 전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종목들 너무 많이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 026958-9082번 전화 주시면 되고 문자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너튜브에 고동님께서 코스닥이 700 깨질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저는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투심이라는 게 또 이제 공포가 공포를 좀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사실 뭐 고가권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가권을 계속적으로 갔었고 다우나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대치를 계속 경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 증시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900포인트를 넘었다가 이미 뭐 700포인트 초반대까지도 내려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단기적으로 출렁임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뭐 완전하게 하락 추세로 더 간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은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바라는 거는 금리 인하 이후로, 지금 물론 이 금리 인하 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결국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유동성이 다시 좀 풀리게 되고 또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좀 이래저래 좀
이런 출렁임 미국도 마찬가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증시가 빠지는 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대책이라든지 혹은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정책들을 좀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과거에도 뭐 헬스케어, 오바마 헬스케어다 이러면은 관련주들이 쫙 올랐고 또 트럼프 당선 때는 또 인프라 투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뭐 5G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지금 다시 바라보기보다는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새롭게 이제 형성이 되는 테마 혹은 주도 섹터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금을 아꼈다가 그때만 잘 공략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지금 벌지 못한 수익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코스닥 700 깨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코스닥 700은 안 깨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안 알겠습니다. 깨지길 바라야죠. 그 질문을 드렸는데 네. 다른 질문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코스닥은 700 깨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또 골자가 될 것 같아요. 고가권 종목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테마나 주도로 갈 수 있는 종목들 다른 곳으로 조금 더 눈을 돌려보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문자 상당 많이 와서요. 문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0905번님의 포스코 퓨처엠 살펴보겠습니다. 25만 원에 30% 비중. 빠른 점심 후에 주실래? 저는 꼭 신청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이제는 비중을 좀 제가 줄여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살펴볼게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 2차 전지. 오늘 사연이 2차 전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특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코발트 기업인 화유 코발트랑 지금 어느 정도 합작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철회했어요. 그게 포스코 퓨처엠의 사업성의 확보가 어렵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로 주가에 작용이 되는 건지 오히려 호재로서 반응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은 사실 지금 크게 영향이 없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만 보더라도 뭐 한 3%대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사실 시장 영향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뭐 추세적인 부분을 챙긴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수급을 좀 받쳐주고 그날 하루 끌어올려주면은 이때다 생각하시고 좀 매도를 하고 또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았다가 또 몇 퍼센트 올라오게 되면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또 역배열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만약에 내가 정말 추세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확실한 트리거를 확인한 이후에 조금 더 과감하게 베팅하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연들을 보면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은데 시장에도 매기 쏠림이 여기로 또 확대가 되어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포스코 퓨처엠 신청해 주신 분은 저희가 서적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네. 네, 지금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떤 궁금한 점 있는지 알려주세요. 파워로직스요. 네, 파워로직스 네. 평단가는요? 2253원. 2253원이요.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 고가권에 좀 들어가신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내려갈 때마다 야금야금 샀더니 요즘에 좀 그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5,240원대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예 그냥 손절까지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다른 것도 물린 게 많아가지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한번 네, 말씀 들어보고 가장 크게 생각하려고요. 물리셨던 종목인가요? 파워로직스? 예? 가장 크게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일까요? 예, 이거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게 제일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을 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은 그래도 뭐 매출단도 그렇고 지금 뭐 영업이익단도 그렇고 뭐 그래도 적자는 아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 건데 문제는 또 분위기상 지금 주가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파워로직스, 2차전지 역시나 좀 마찬가지로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차전지 그냥 특집으로 한번 네. 싹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뭐 LG 엔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래도 이 뭐 양극재에서 대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 그냥 테마입니다. 그래서 뭐 이 펀더멘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상 2만 원까지는 못 옵니다. 네,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가격대까지는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적인 이 긴 추세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항상 테마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움직였다가 뭐 초전도체로도 움직였다가 최근에 뭐 배터리 화재로도 움직였다가 이런 식으로 펀더멘탈보다는 항상 테마를 뭔가 입혀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붙어주지 않으면은 사실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보이거나 혹은 이전에 이런 시세가 나타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언제 다시 이 초전도체처럼 이슈가 붙어줄지 혹은 이전처럼 이 전기차 이 지금 폐배터리 활용해서 뭐 수산화 리튬을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마성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뭐 시총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최근에 이슈가 없어도 갑자기 1,000억 미만의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파워로직스도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해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쉬움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좀 털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정신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래야 또 계좌가 어떻게든 순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지금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전략들이 조금 시청자님 마음에는 와 닿으셨을까요? 이게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처음 시작한 거라 그때 이제 이것만 보고 이제 그때 잘 올라가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매수한 거거든요. 그때 처음 시작했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첫 종목이면 더 애정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이제 시장의 흐름이 또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여기에 대한 좀 피드백은 좀 반영해 보시고 만약에 좀 어렵다 싶으시면 앞으로는 1등 종목 있잖아요. 큰 종목, 대장주.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러려고요. 너무 마음이 속상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저희 선물 드릴게요. 대신 별다방 쿠폰, 커피 쿠폰 혹은 서적 있는데 어떤 거를 조금 더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적이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그럼 제작진 전화 갑니다. 서적 받을 수 있는 주소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